원장을 역임하는 현 동대전제시 특구의 대전 사랑운동본부장이시고 한국제시연수원 교수로 계시는 이강철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차렷! 연사님께 경례! 반갑습니다. 목소리 좋아.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세 번째는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도요. 이게 강의라는 게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강의를 저도 한 달에 몇 차례씩 하는데 가보면 힘들고 쉽지 않습니다. 반갑지도 않아요. 다만 중요한 건 오늘 강의와 관련 없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개념은 아닌데 내가 주체적으로 살려면 배우는 사람이 이깁니다. 가르치는 사람보다는 배우는 사람에게 더 충분한 기회가 온다는 것을 알고 명심하고, 어차피 다른 조직은 뭐 기업체나 제시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죠. 그걸 안 받으면 기업체에서 회사 운영이 안 되고, 일반적인 사회단체를 교육을 받으나 안 받거나 관계없어. 근데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JC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왜? 이유가 오늘 강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에서 JC 회원이 돼서 가입해서 첫 번째 신입 회원으로서 교육을 받는 과정입니다. 만약 오늘 과정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정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활동을 해요. 그러나 정회원이라고 하면 총회나 또는 모든 행사에 의무적이거나 권리를 잃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한두 가지 물어보는 거 어려운 건 아닙니다. 본인의 과정이니까. 자, JC 가입, 올해가 이제 2018년에 가입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내리시고, 나는 좀 더 일찍 갔다. 2017년에 신입회원 가입했다. 문학적 표현입니다. 패 죽이고 싶어서. 그 이전에 16년 전에 가입했다. 욕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세 분이 당당하게 그러는데 이런 건 당당할 필요 없습니다. 신입회원은 늦어도 6개월 가입한 뒤 이전에 해야 정회활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 사람은 정회원이 아니에요. 2017년에 들어봐도 군대생활 지금 들어올 게 아니에요. 아쉽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올해 들은 우리 회원들이 많아서 신입회원은 다시 기회도 없지만 신인왕도 그 해밖에 기회 없듯이, 왜 JC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하면서 의무교육으로 신입회원 교육, 또 이것도 유일하지만 두 번째는 회원, 정회원이 됐을 때 꼭 받도록 하는 교육이 있어요. 세 번째는 임원, 내가 선출직 임원이 되고자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임원 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제일 자랑스러운 우리 학생장, 요새 내가 왜 못 봤지? 그러니까 미안해. 우리 소속 동대전제시 회원님 박수 좀 한번 부탁합니다. 아니 아까 동대문으로 봤어. 내가 앉고 일어선 길에 혹시 동대전제시 가입 동기 어떻게 해서 가입하게 됐어요? 지난 부회장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럼 그 옆에 서울 서초제시 김환 가입 동기
네, 석초 회장님께서 변비에 걸리셨어요. 변비에 걸려서 제가 해결해 드렸어요. 아, 그래, 그래. 이야, 완전히 해결된 거죠? 그래, 완전. 이 두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 고령제시, 박용길, 가입 동기. 가입 동기. 제가 눈앞에 잘 못 쏘는데 그걸 생활하죠. 지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앞에 섰죠, 지금? 반가워요. 아, 우리 박선 회장, 다시 한번 악수 한번 하자. 내가 이걸 아까 잘못 읽었어. 반갑습니다. 네, 동대전제시 소속으로 대전 지역에 있는 교수가 저 혼자입니다. 또 자랑스러운 제 조직도 사랑하는데, 제가 강의 지금 JC에서 강의한 게 20년 됐어요. 20년 동안 같은 로컬 소속 회원이 학생자리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번만 더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 로컬에서 신입 회원으로 동기로 들어왔거나 한두에 빠른 사람들을 잘 알 겁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신입 회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동기를 묻습니다. 이렇게 강의로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JC를 가입하게 됐는지 이따 물어볼 거예요. 생각 준비해놓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가장 높은 1위가 자기 사업 발전 때문입니다. 즉 대부분의 JC 정도의 가입을 하려면 주로 자기가 자영업을 하거나 자기 사업을 해야 JC를 유지하기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쉽기 때문에 대부분은 중소 자영업자, 물론 대기업 하시는 분도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내가 JC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사업체 홍보도 하고 사람 많이 만나서 우리 장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한 50, 한 5% 정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령 JC 회원이 얘기했듯이 좀 내가 숫기가 좀 없어서 남들 앞에 나서기 어려운데 JC라는 조직을 통해서 내가 좀 이렇게 남들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고 내 의사 표현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도 잘해서 대외 활동, 대외적인 활동을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두 번째 정도 서류가 되고요. 실제로 어떤 경우도 극히 드물지만 5% 미만은 JC가 활동하는 걸 보고 내가 JC를 통해서 리더십을 개발하고 내가 갖고 있는 뭐 대외 연설이라든가 대외 활동할 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극히 숫자는 적지만 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신입회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돌아서 이제 지금까지 JC 활동을 했을 텐데 JC의 모든 활동, 원래의 이사회, 또 창립기념 사업, 또는 대외 활동, 지역 봉사 활동 이것은 정확하게 한 줄입니다. JC 활동은 이걸로 표현하면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JC 회원 강의를 들어온 것도 또 앞으로 펼쳐질 모든 JC의 활동, 대외 활동, 지역사회 개발 활동, 여러분 리더십 활동, 회의 진행법, 또 그리고 뭐 원래 이사회, 총회 이런 모든 건 이게 이제 사람 인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입하기 전과 이후 교수들은 지구촌 72억 인구를 둘로 나눕니다. JC 회원과 아닌 사람. 한국은 정확하게 따지면 JC 현재 여러분들과 똑같은 활동하는 사람이 12,000명이 있습니다. 지금 5,300만 명으로 치죠. 5,300만 중에 여러분들 12,000명만 여기에서 이게 한국으로 치면 5,300만 가운데 이 JC라는 조직에 지금 현재 소속된 게 12,000명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11,980 몇 명인데 어쨌든 12,000명.
제이씨는 5,300명을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300만 명. 제이씨에 가입해서 오늘같이 교육에 들어가거나 로컬에 소속된 회원을 제이씨 모든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 우리 색깔부터 평창, 좋아. 평창 제이씨 김국현. 이거 하는 일이 뭐예요, 혹시? 사업인 줄 알지? 무슨 사업 하냐? 식당, 요식업. 우리 평창 제이씨 김국현 회원을 포함한 여기 있는 회원은 물론이고 전국의 12,000명의 회원들에게 제이씨 활동을 통해서 김국현처럼 자기 표현으로 식당이라고 했는데 굳이 얘기하면 이제 외식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외식업 분야에 평창 지역이 아니고 강원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요식업 분야에 최고로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제이씨의 조직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에 내가 지역사회가 아니고 로컬에서가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탁월한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리더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이씨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제이씨 활동을 통해서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능력, 잠재 능력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다. 이 전제를 보고 제이씨에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제이씨의 목표는 제이씨 회원 누구나 갖고 있는 잠재 능력,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대한민국을 떠나서 세계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잠재 능력의 가능성을 보고 제이씨 활동을 운영하는 겁니다. 즉 조금 전에 진행을 한 여기 전문위원 이분들도 똑같은 여러분들과 저도 그렇고 신입회원을 마치고 전문위원직까지 이번에 하신 분입니다. 저 뒤에 계시는 지금 여러분들 혹시 자리 이탈할까봐 쫓아다니는 저런 전문위원들도 이런 일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위대한 잠재 능력을 일깨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이씨의 출발점은 봉사활동이나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기 분야에 원하는 분야의 최고의 리더 잠재 능력을 개발시켜서 리더로 만드는 거예요. 리더로 되고 나서 그 전에는 장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리더가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업이든 대인관계든 또는 대외적인 활동이든 대인관계든 다 해결이 될 수 있다. 이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이씨가 지금도 유지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전반부는 여러분들이 신입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리더십을 제이씨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키워나갈 건가,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 단적으로 수많은 제이씨 선배들이 제이씨 활동을 통해 어떻게 지역사회를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의 위대성을 설명할 거고, 요 뒤에는 리더십 과목 중에 지금 현 사회에 마찬가지입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기준에 맞춰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1956년 오스트리아 빈, 영어로 하면 비엔나죠. 빈에서 있었던 작은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리더십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위대한 잠재 능력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1956년 빈이라는 어쨌든 오스트리아의 수도죠. 빈 유럽에 가본 분도 있겠지만 가보면 대부분 큰 도시에는 중앙로죠. 가운데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나선형으로 뻗쳐나가서 유럽을 형성했는데, 빈 광장에 큰 광장 주위로 이제 역 앞에 보면 상가가 쭉 있듯이 그 상가 중에 악기점이 하나 있었어요. 악기점은 바이올린, 첼로, 또 여러 가지 음악 악기를 파는 곳이죠. 레코드점은 아니고. 그 악기점에 때는 1956년 11월경 겨울 초겨울입니다. 그 악기점으로 어떤 우리로 치면 복장이 정말 허술한 노숙자나 거린 같은 분이 한번 그 악기점 문을 열고 주인을 부릅니다. 주인장 하면서 툭 쓰러져요. 문을 열자마자 주인장 하면서 툭 쓰러지면서 주인장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영어로 다 했어요. 내가 번역한 거야. 주인장, 내가 지금 일주일을 굶었습니다. 제가 가진 거라고는 허름한 그 바이올린 하나 이렇게 들었어요. 이 바이올린 하나인데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습니다. 저 그지는 아니고 이걸 $5에 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요즘 말로 거린들을 보면 이제 적선하십시오. 이게 이제 나에게 선을 베풀라 그 뜻입니다. 그 사람은 거린이나 노숙자는 아니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거리에 버스킹 공연을 하는 바이올린 연주자예요. 근데 초겨울이다 보니까 관광객도 없고 일주일 동안 바이올린을 하루 종일 폈는데도 동전 한 입을 던져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밥을 굶은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 굶어본 사람이 있겠지만 굶어보니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라도 남은 재산인 내가 연주하는 바이올린 이거라도 팔아서 밥을 먹겠다는 거야. 근데 바이올린 그 버스킹 공연 연주자죠. 근데 바꿔서 악기점 주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바이올린을 감아보니까 자기가 필요 없는 거야. 왜냐하면 1956년도에 $5 현 시세로 치면 이거 5,500원 정도 하겠죠. 한국 돈으로 치면 1956년도에 $5를 현신가 2019년도로 바꿔보니까 2만원 정도를 해요. 악기점 주인에서는 2만원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지만 악기점이다 보니까 악기가 새 것도 많은데 그 허름한 악기를 살 하등의 이유가 없어. 그런 악기점 주인의 입장에서는 저 친구가 그냥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악기라도 내주면서 자기 체면치레하면서 거린이 아니라는 표시를 하면서 $5를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매정하게 모르는 척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친구에게 $5를 주고 바이올린을 삽니다. 그거 아니고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아마 가서 해장국집 가서 해장국을 먹으는데 그건 나는 그쪽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5를 주고 산 바이올린을 주인이 실제로 들고 보니까 자기가 팔 물건도 아니야. 너무 흐름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옆에 있는 다락방에 문 열고 바이올린을 갖다 놔요. 왜? 자기가 쓸 물건이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 이 사람도 잊었고 바이올린 연주자도 가서 이제 해장국집 가서 먹었는데 배는 불렸겠죠. $5 넣었으니까. 지금 돈은 한 2만원 정도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1957년 한 해가 흐르고 새 봄을 맞이했어요. 새 봄에 대개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평창 새 봄 되면 식당 청소하잖아, 그죠? 대개 이제 새 봄이 되면 청소를 합니다. 안에 홀 다 청소하고 나니까 그 주인이 다락이 생각난 거야. 다락방도 아주 새 봄맞이 청소니까 한번 청소하자고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 기억에 없는 허름한 바이올린 한 대가 거기 있는 거야. 그때 기억이 마치 났어요. 이제. 그 전까지는 새까맣게 잊어버렸다가 $5를 주고 산 바이올린의 존재 가치를 몰랐다가 청소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열었다가 그 바이올린을 보고 생각이 난 거야. 그때 거리에 그 버스킹 공연하는 저분이 나한테 $5를 받고 저걸 샀지 내가. 그러고 그러나 생각이 나오자마자 저 바이올린은
자리만 차지하고 뭐 큰 자리는 아니지만 필요 없다. 버리려고. 팔 수도 없는 물건이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창 밖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버리려고 하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바이올린을 켜본 사람도 있지만 기타는 많이 쳐봤습니다. 저도 기타 좀 치는데 좀은 아니고 대충 칩니다. 바이올린을 갖고 가다 보면 손가락에, 현악기는 손가락에 걸면 팅 하는 소리들이 자주 나. 움직이다 보면 옷걸이에 걸리기도 하고. 이 친구가 이제 바이올린을 갖다 버리려고 나오는 과정에서 바이올린은 현이 4줄입니다. 엄지손가락에 현이 걸렸다 딱 놓쳤는데 소리가 팅 하고 울린 거예요. 근데 악기점 주인이 절대 음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음악에 대한 조예는 있겠죠.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현을 켠 것도 아니고 엄지 손가락에 딱 걸렸는데 팅 하고 울렸는데 본인 표현으로 이 음감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그 현 4줄을 한번 튕겨봤어요. 그걸 표현으로 음색이 깊었더라. 이렇게 영어로 해석한 겁니다. 음색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버리려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자기 청소하던 그 수건을 가지고 와서 현악기를 한번 닦아봐요. 음감이 너무 좋으니까 허름한 악기인데 닦아보는데 대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악기는 악기 상표가 통 안에 있어요. 살살 닦고 쳐다보니까 음감이 괜찮아서 그 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음악을 하신 분은 이걸 쓰면 바로 알아볼 거야. 내가 글씨를 잘 쓰는 사람입니다. 이게 칠판이 흔들려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칠판이 흔들려서 그러네요. 그걸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저게 써있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그러고 나서 그 악기점 주인이 뒤로 넘어진 거예요. 이게 어떤 악기냐?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바이올린이나 첼로, 현악기 세계 최고의 연주자들이 감히 사진을 못해. 내가 연주하는 동안 한 번이라도 저 악기를 가지고 내 음악을 연주해 봤으면 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 악기입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수제 현악기입니다. 즉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저 악기를 제조한 건데 지금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현악기인데 이때는 이거 하나 빠졌네요. 1704가 써있어요. 1704년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현악기를 4대를 제조했는데 그 4대 가운데 3대의 존재는 아는데 잃어버렸던 한 대가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경화. 이름 들어봤죠? 그 친구 하나예요. 세계 가장 유명한 연주자들이 평생 소유하기는 너무 비싸서 어렵고 평생에 한 번이라도 저 악기로 연주했으면 하는 이 1704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 허름한 바이올린. 지금 이제 옛날가로 그리고 현재 2019년으로 가고 그러면 60억. 이 바이올린 악기 하나가 60억. 지금 현재. 아는 분 있으면 물어보면 나오고 대본 여러분들 좋아하는 구글이나 네이버 쳐보면 내일 당장 알려주세요. 제가 저 악기점 주인이 횡재했다 이런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중에 밝혀진 거로는 어디 그 벼룩시장 이런 데다 아마 그
그 $5에 판 그 버스킹 연주자가 그 우연히 구매를 했다는 것으로 설로만 들리는데, 저가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그 거인이 버스킹 연주자가 자기가 쓰던 거예요. 하루 이틀 쓴 것도 아니고 계속 썼어. 그걸로 동전을 얻어서 생계를 유지했던 자기 바이올린이 6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세계 최고의 현존하는 악기였다면 $5에 팔 수 있겠어요? 누가 횡재했다, 이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 만약 내가 지금 연주하고 있는 학교, 그 뭐 하루 이틀 연주하는 게 아닐 거야. 오스트리아 빈 광장에서 몇 년을 아마 연주한 걸로 저도 아는데, 연주하는 동안 내가 갖고 있는 그 친구 소유죠. 그 버스킹 공연자의 소유, 내가 연주했던 그 악기가 바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60억짜리 안토니오 스트라디 바리우스였다면 $5에 팔았겠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몇 년을 두고 썼지만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악기점 가서 애들 교육용으로 음악가 시키려고 아니고 지나가는 길에 틀려고 하는 게 한 3, 4만이면 바이올린 사고 삽니다. 물론 교육용으로 정말 음악대학 보내려고 그러면 몇십만 원 줘야 되겠죠. 현존하는 지구가인데 내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신입회원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동대문 여기 있구나. 장익준. 동대문 대시 장익준 회원의 가치가 이 가슴 속에,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능력을 돈으로 표현해서 미안한데, 안토니오 스트라디 바리우스만 내 능력의 가치가 6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의 가치가 60억 이상을 남들이 평가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모르는 것 아닌가? 나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시를 떠나서 어제도 그제도 단돈 10만 원 때문에 자기 인생을 버리고 있는 사람은 아니냐? 이걸 여러분들 앞에 드리고 싶은 질문. 리더십의 이론 첫째는 여러분뿐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우리 지역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내가 원하는 분야에 지구를 이끌어갈 최고의 리더가 될 잠재 능력을 갖고 있다는, 여러분들 가슴 속에는 스티브 잡스 또는 위대한 명예로 리더의 잠재 능력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다는, 이걸 전제로 JC의 모든 프로그램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원래에 가서 의사진행 하나 발언, 이것조차도 여러분들 가슴 속에 대한 지구를 이끌어갈 만한 세계의 위대한 리더로서의 잠재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JC의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졌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투여해서 여러분들이 선배처럼 어떻게 JC를 통해서 내가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로, 위대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왜? JC 존재 가치가 우리 회원들에게 무한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행동하는 시민 의식을 깨우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리더로서의 잠재 능력을 키우기 위한 거랍니다. 일본에 가면 이 사례는 제가 자주 듣는 거라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하는데,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코이. 요걸 우리로 치면 한국 금붕어와 비슷해요. 일본 토종 물고기예요. 제가 일본을 상당히 싫어하는데 그래도 사례 때는 이 얘기를 가끔 듭니다. 일본의 코이라는 토종 민물고기는 한국의 금붕어와 비슷한데 평상시에 이렇게 보면 5cm 정도, 치어가 5cm 정도의 물고기입니다. 작은 물고기. 근데 이걸 여러분들 옛날 이제 집에서 쓰는 요강이 뭔 뜻인지 아시죠? 요강만한 어항이 있어요. 여기다가 코이를 놓고 집에서 키우면 5cm짜리 물고기가 자라질 않아요. 5cm 그대로 큽니다. 근데 이 물고기를 옛날식 타박, 여러분들은 세대적으로 안 맞을 텐데 요즘은 워낙 뭐죠?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 잘 드시니까 옛날 타박, 의자 넓은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할까 농땡이 부리는데 그런 데는 수족관이 있어요. 이것 정도 많은 이런 데에서 5cm밖에 안 되는 코이를 놓고 키우면 15cm 정도까지 자랍니다. 이 특이한 물고기는 자연강, 금강, 백마강, 두만강 이런 데 놓고 키우면 1m까지 크는 물고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것이 다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 리더십의 크기를 생각하면 1m 이상 충분히 클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주변 환경이 이런 사람 있잖아. 로컬에서 뭐 열심히 하려고 야 나도 다 해봤어 그거 안 돼 막 하지마. 자기를 통제하는 선배나 동료의 강요, 남의 시선 때문에 자기 역할을 못해서 지금 그대로 5cm짜리 코이로 멈출 것이냐, 아니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처럼 내 가치는 너희들과 달라, 내 잠재 능력은 그 누구보다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나는 세계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고로 열심히 뛸 거냐, 나는 그냥 오강 같은 여기서 5cm대로 살래 이렇게 할 거냐, 이것은 완전히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다만 확실한 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조직 가운데 유일하게 제일 심한 모든 프로그램이 주체는 회원입니다. 회원 각자가 갖고 있는 위대한 리더로서의 잠재 능력을 보고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키우는데 모든 프로그램에 맞춰집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회의 진행법, 까놓고 얘기하면 헌법도 어려워요. 근데 오늘 하는 게 매너가 그거예요. 룰, 자기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룰만 지키면 여러분들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후반부에 룰과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복잡한 거 말고 내가 원래에 가서 회원들과 교류하고 또 지역사회 봉사활동하고 또는 주어진 문제를 만들어내고 해결하고, 하다못해 지역사회 개발 분과에서 하는 뭐 어디 탄압대에 가서 거기서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 JC와 관련된 하나만 더 사례를 드리고 나머지 문제로 넘어갑니다. 제가 리더십 교수로서 강의를 하면서 JC에 와서는 지금 20년째인데 JC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JC에서 이제 전국 단위 행사를 해요. 어떤 로컬에서 지금 가장 효과적인 게, JC를 홍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언론을 활용하는 건데 두 가지. 하나는 전국 노래자랑하고 또 일요일날 저녁 때 하는 가수들 나와서 노래하는 깜빡해 나와 전국 노래자랑하고 두 가지 열리로마켓 두 가지를 유치하면 JC 홍보에는 최고고 로컬 회장에게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뭐냐? 열리로마켓이나 전국 노래자랑을 유치하면, 예를 들면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기본 2만 명 모입니다.
평창 워낙 올림픽 해봐서 평창 지금 군민이 105만 2만 5천 명은 뭐예요? 평창에서 한번 전국 노래자랑 홍보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인들은 이야 평창 제이씨 대단하다. 내가 김해 제이씨 혹시 있어요? 김해 제이씨 오신 분 김해 없어? 이건 뭐 정당 얘기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전국 방송에 가서 자기 생가를 갖다 비춰주잖아. 김혜재 씨 대단해. 김혜재 씨 해가지고 대통령 그 생가 앞에서 뺑뺑이 치고 했어요. 그게 거의 15분 이상 나가더라. 김해 청년의 제이 씨가 정말 임팩트 있게 홍보를 잘한 거예요. 다만 제가 재미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제이 씨의 리더십은 어떤 거냐? 우리 고령 제이씨에서 또는 동대문 제이씨에서 열린음악회 전국 노래장 유치해서 전 국민에게 홍보한 것보다 제이씨의 리더십은 이런 겁니다. 그게 한 2억 정도 들어요. 근데 자치단체 장이 제이씨 출신이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유치하기 어려워. 왜? 2억 중에 1억 8천은 자치단체도 내고 제이씨는 2천만 원 10% 정도 내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렇답니다. 근데 아무리 군민이 평창처럼 5만 명인데 2만 5천이 왔으면 제이씨도 성공했잖아요. 그 성공의 척도를 제이씨에서는 일반인분하고 다릅니다. 어쨌든 2억의 돈을 들여서 전국 노래자랑을 우리 로컬에서 유치했다. 군민이 2만 5천 명 온 건 나중 문제. 제이씨에서 보는 건 높이 평가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2억을 투자해서 전국 노래자랑을 유치했는데 그 행사를 통해서 자산이 들어갈 만큼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 미안 내가 사랑해서 그래 몇 명이나 회원 수가 지금 대충 클럽 평창 50명 리더십은 제이씨에서 어떻게 보면 50명의 평창 제이씨 회원 가운데 몇 명이나 미래 사회로 성장시킵니다. 전국 노래자랑을 유치해서 군민이 2만 5천 명 온 것보다 더 중요한 건 50명의 회원 가운데 몇 명의 회원이 지역사회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로서의 잠재능력 개발 기회로 활용했냐. 대개 로컬 회장이 나 때 무슨 행사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내 후임자를 제대로 세웠느냐 다음이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리더십의 중점은 어떤 리더든 내가 소속한 로컬 회원들 여러분들입니다. 신입 회원들 가운데 몇 명을 내가 재임 기간에 도대체 몇 명이나 지역사회가 원하고 대한민국이 원하는 리더로서의 성장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어떤 로컬은 무슨 행사 한번 하면 사무국장하고 둘이 합니다. 이건 제이씨에서 원하는 로컬이 아니에요. 임파워먼트라고 회원들에게 여러분들도 신입회원 마치면 임원이 갈 거예요. 세계에게 오늘 많이 하는데 사회단체 중에 임원 제일 많은 곳이 제이씨입니다. 대개 여러분들 개모임이나 동창회 가면 회장, 총무, 부회장, 감사 이 정도밖에 없어요. 지들끼리 다 해. 제이씨는 일단 여러분들 가보세요. 회원이 50명이다. 내가 좋아하는 평창 가봐. 30명은 임원이에요. 좀 많긴 한데 반 이상을 임원으로 합니다. 이건 원칙이 없어요. 왜? 그 임원의 역할을 줘서 월급을 안 줘서 주는 게 아니고 임원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여러분들 사무국 간사 뒤에 보면 책꽂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직책별로 다 있습니다. 그 하나씩 내가 만약 회원 확정 국가위원장이 됐다. 그걸 꺼내보면
그동안 10년이고 20년 동안 회원 확충 분과까지 해왔던 일이 월별로 뭘 해야 되는지 다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임원의 직책을 주는 것, 월급을 안 줘서 그냥 막부리기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위대한 본인만의 잠재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임원을 준다. 마무리하면 로컬 회장 중에 정말 남들이 봐도 잘하는 사람, 저걸 회장 안 했으면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유일하게 세계에서 최초로 1년 단임으로 만드는 게 JC. 로타리 나오면서 그렇게 못했어요. JC는 이유는 뭐냐? 네가 아무리 회장으로 잘해도 너만 하지 마라. 넌 1년 회장 했으면 회장으로서의 리더십을 키웠으니 다른 사람 시키는 거야. 너만 하지 말고 회원이 돌아가면서 회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해서 1년 단임을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뭐 경선해가지고 술 먹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위대한 JC의 능력은 그것까지 물어보면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총무이사를 잘했어. 새로 내년에 된 회장이 총무이사를 사실 뽑을 때 JC의 원칙은 이런 거예요. JC를 뺀 세계 모든 조직은 문학적 표현입니다. 잘하는 놈 시키는 거예요. 이야, 저놈 이번에 총무이사 시키면 내가 할 때 하면 정말 행사 걱정 없고 정말 잘할 거야.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여러분들 동창회 가봐도 잘하는 놈 뽑아주세요. JC는 정반대입니다. 홍대전 제 소속 거기서도 작년 회장도 그렇고 이제 이벤트 회사 MC 하던 친구예요. 회장이 몇 명 나왔어요. 이런 친구들 총무이사 시키면 행사 무리가 없어요. 그러나 JC는 잘하는 놈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얘가 MC는 잘 보지만 그러면 재정이사를 시키라는 거예요. 재정 쪽에 보여요. JC의 조직은 뭐냐? 야, 만약 총무이사를 저놈을 시키면 말주변도 없고, 걔는 회의 때 발언하는 거 안 했거든. 술 처먹을 때만 말이 많고. 제 총무이사를 제안을 시키면 회장으로서 올해 내년은 우리 로컬은 없다고 봐야 된다. 우리 로컬을 망쳐먹을 걔를 갖다 찾아서 시키라는 게 JC의 위대한 리더십. 그쪽 분야, 재정 분야, 회비 3만원 내래도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와서 정말 숫자가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키고, 정말 우리 조직 내에서는 그쪽 분야와 전혀 관계가 없는 애를 그거에 맞게 임원을 시켜야 그 JC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개발하지 못했던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이것이 JC의 위대성입니다. 1년 단위가.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회단체는 그 분야에 잘하는 놈을 시키는데, JC는 전혀 제안을 시키면 그 분야에서 우리 조직이 망할 것 같은 친구를 시켜야 그 친구가 망하게 하겠어요. 열심히 공부할 거라. 기회부여. 그에게 기회부여를 해서 시켜주려고 임원진을 많이 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강의 이후부터, 오늘 이후부터 본인을 지켜보세요. 내 가슴 속에는 여러분들이 일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분야에 내가 작게는 지역사회, 더 작게는 가정이겠고요. 회사, 지역사회, 대한민국 최소한 내가 원하는 분야의 대한민국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투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의 주제, 이제
입으로 매너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주에 있어 지금 요 몇 년 동안 회원들의 행태를 보고서 최근 들어서 새롭게 개발한 강좌입니다. 아까 그것이 리더십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위대한 리더십 JC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개발하지 못했던 리더십,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최고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그런 능력을 하도록 만든 것이 저희 강좌였는데, 지금은 JC 회원들이 이제 매너 분야, 특히 오늘은 그래도 굉장히 풍성한 분야입니다. 조금 전에 점심 식사에도 4개의 회원을 들었는데, 사실 여기서 진행하는 분들도 귀찮지만 여러분들도 귀찮을 거예요. 양복 입어라, 넥타이 매라. 괜찮아요. 하는 건 괜찮아요. 이 책에 물론 나와 있지만 JC에서 원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의전,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술 먹을 때 회장 술 먹기 전에 못 일어나고 뭐 이러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으로서 기본 매너를 갖춰야 리더의 모습이다. 이것이 한국 JC 임원들의 주장이라 이게 만들어진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 소리를 혹시 어서 들어보신 분 있으면, 킹스맨이라는 영화에서 내가 사람 이름까지 다 얘기하면 영화 안 본 사람은 재미없을 테니까, 킹스맨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리더가 지금 성장하는 훈련받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매너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즉 JC는 여러분들은 실감하지 못할 거야. 우리 옛날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예전에는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것이 88 이후입니다. 일반 국민이 지금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이런 데 가면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못해요. 북한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 전에는 거의 대부분 JC, 라이온스, 로타리를 해야 해외여행을 다녔어요. 내가 해외 사업으로 갈래도 로타리나 라이온스, JC 마크, JC 이름을 가지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녔고 시장 개척을 다녔어요. 지금은 뭐 자유롭지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JC 쪽에서 글로벌 매너가 굉장히 평가가 높았는데, 지금은 이런 분들 있죠. 로컬에서 가보면, 표현이 죄송합니다, 양복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옷은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데 JC 활동할 때만큼이라도 지켜달라. 왜?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걸 지켜달라. 이게 기본입니다. 저도 양복 입기 답답하지만 봉사에서 보면 우리 회원 중에도 그 친구 하나 있어요. 틈만 나면 잠바 입고, 야 양복 좀 입고 와. 나 지금 차도 정비하다 왔어. 그러면 좀 더 일찍 정비하고 오면 되잖아요. 평생 지금도 잠바 입고 다닙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돈 많이 벌 수는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지역사회,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매너라는 게 룰을 지키는 거거든요. JC에서는 리더로 만들려고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리더로서의 잠재 능력을 발휘시키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국제무대에 가서 부끄럽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하는 글로벌 매너를 갖추자 하는 걸 아마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도 이 강의하기가, 나는 리더십 전문인데 좀 껄쩍지근해.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그러나 지금 현재 한국 JC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회원들이 갖고 있는 JC에 대한 자부심, 배지 차라는 거, 양복 입으라는 거, 시간 지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지켜야 글로벌 무대에, 그건 하다못해 내가 하는 평창 요식업 조합에 가서 회장이라도 하려면 양복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왜?
사실 다녀보면 입어본 사람은 이게 더 편해. 이게 몸에 해야 된다. 즉 하버드 대학이면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고, 하버드 대학에 보면 MBA가 여러 군데 사는데 아이비리그 MBA 출신 가운데 어쨌든 세계를 지배하는 게 하버드 출신들이 많이 지배를 해요. 모든 분야에. 글로벌 리더들이 모든 성공한 글로벌 리더들, 하버드대 MBA 출신 글로벌 리더들, 성공한 글로벌 리더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어느 분야에, IT 분야에 세계 최고의 리더가 됐는데 그것이 우리 하버드 대학교에서 배운 전문적 지식과 어떤 영향이 있냐고 물어보고, 하버드 MBA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바이오직이 당신이 지금 글로벌 리더로 성장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들이 성공 배경에는 내가 하버드대에서 배운 것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이것이 영향력이 95%다. 내가 하버드대에서 배운 전문 지식, 학식은 내가 성공하는데 5%밖에 좌우하지 않아요. 나머지 95%는 커뮤니케이션, 사람과의 관계, 대화부터 매너, 몸짓, 이런 것이 결국은 내가 이 자리에 오는데 영향력을 줬다는, 이것은 뭐 설문조사로 누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매너라는 것은 내가 행동하는 방식이나 자세, 내가 양복 늘 입고 있으면 제시에도 걸릴 게 없죠. 근데 소위 얘기하면 표현이 미안합니다. 찬바닥이나 걸치고 여러분들과 사례와는 다른데 저는 다종교입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까지 다 믿는 사람인데 복 받으려고 믿는 건 아니고 나는 사상적으로. 그런데 목사님이 한 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갑자기 무당 한 분이 오셨대요. 미신 믿는 분이죠. 무당, 정쳐주고 이런 무당 한 분이 오셨는데 자기가 강단에 서면 그 사람이 막 미신이라 광채가 뜨는 게 아니고 너무나 단정하게, 거의 뭐 새옷은 아닌데 새옷이라는 거 아니라 좋은 옷이라는 거 아니라 단정하게 입은 옷이 맨 앞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무당이 앉아있고, 그 목사님 보면 광채가 나는데 그게 미신 때문에 광채가 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 목사님 물어봤대요. 아니 교회 오는데도 그렇게 잘 차려입고 오시냐고 이러는데 그분이 내가 세상 미신을 믿을 때도 목욕제기하고 단정하게 했는데 종교적 얘기 아니에요. 내가 위대한 예수님을 모시러 오는데 그냥 대충 올 수 있냐. 여러분들이 제이씨를 신으로 보시라는 건 아닙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강좌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의 크기가 돈으로 따져서 넘어요. 60억 아니라 600억이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내가 원하는 분야에 최소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리더가 되고 싶다는 친구들은 제이씨 원래 하나 할 때도 단정하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시라. 그러면 리더의 길이 빠르고 리더로서의 성장할 기회도 많으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해봐갈 기회가 많다는 점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왜? 위대한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느냐, 제이씨에서 요구하는 리더로서의 기본 매너, 양복 입고 뼈치 차고 또 그리고 정갈한 모습으로 와서 배울 때 여러분들에게는 더 위대한 기회가 온다고 보고,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Let's keep the rule이죠. 룰을 지키면 매너를 다 지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두 가지를 사례하면, 중간에 한번 연구제이 씨 참원님,
지금 얼마나 됐어? 가입한 지? 응? 아, 복적. 어디? 아, 너무 들어가면 시간 뚝 뺏기니까. GAC 활동하면서 로컬에도 보면 그 싸가지 없는 놈 있잖아. 그죠? 문학적 분야. 내가 싸가지 없다 할 때 걔들이 하는 행동이 뭐뭐 있어? 그건 주관이라고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남자든 여자든 로컬도 마찬가지. 문학적 표현이에요.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 새끼 싸가지 없다. 이건 결론을 하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행동. 두 번째는 위아래 올라가는 거예요. 젊은 게 하나 들어왔는데 선배고 후배도 없어. 막 할 때. 그래서 싸가지 없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리더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싸가지 없는 놈은 절대 사회에서 용인을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는 싸가지 없는 게 일본이에요. 내가 아까 일본 얘기했지만 일본이 싸가지 없는 데가 그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지금 유엔에 가입했든 안 했든 나라라고 존속하는 나라가 한 360개 정도 됩니다. 그 나라에는 국기가 다 있죠. 360개국의 국기 중에 일본 국기만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뒤집어도 국기고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어. 일본 국기만 원래 위아래가 없어. 뒤집어도 그 국기고 다시 뒤집어도 그 360도로라도 180도로 그래서 싸가지 없는 일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걔들이 싸가지가 없는 거야. 국기를 위아래 우리나라 뒤집어 놓으면 난리 나잖아. 그것도 네티즌이 바라보고 국기 잘못 걸었다고 난리잖아. 우리 한국제시 의전에 보면 국기를 어디에 놔야 되는데 되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 잘못 놓으면 싸가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과 관련된 건 아닌데 이승엽 아시죠? 나는 이건 다른 강의 때도 내가 잘 아는데 이승엽이 한국인 중에서는 그렇죠. 한국에서 물론 일본 가서 좀 했지만 가장 홈런을 많이 친 경우입니다. 이승엽 수기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승엽을 배려의 아이콘이라고. 왜? 한국 현재도 그렇고 현존하거든 전에도 그렇고 가장 홈런을 많이 친 이승엽 선수가 지금 그렇다고 이만수가 나쁘다는 거야. 이만수는 처음 칠 때부터 막 난리 핍니다. 세레모니가 대단해. 이승엽만 지금 거의 470, 80개 쳤을 거예요. 이승엽만 유일하게 홈런을 치고 세레모니를 안 합니다. 물어봤어 기자들. 남들은 한 개만 쳐도 세레모니를 하는데 400 몇 개 치는 동안 세레모니를 한 번도 안 하거든. 왜 당신 안냐? 이승엽의 생각은 이겁니다. 투수가 홈런을 맞고 얼마나 절망에 빠지겠나. 그래서 투수를 위해서 자기는 세레모니 없이 400 몇 개를 치는 동안 그 라운드를 도는 겁니다. 특히 신인 투수. 신인 투수의 경우 제가 홈런을 쳤을 때는 세레모니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눈길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투수하고. 내가 신인 투수인데 홈런을 쳤어. 세레모니도 안 할 뿐더러 눈길을 혹시 그 친구가 나를 쳐다볼 때 내가 눈을 마주치면 얼마나 절망하고 자기 미래에 대해 비관하겠냐. 그래서 안 한다. 그래서 이승엽을 대투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하면 네 가지. 돈 안 드는 거, 웃고, 늘 로컬 갈 때도 그렇고, 사업할 때도 그렇고, 우리 식당 할 때도 그렇고, 웃고 있으면 손님 더 와. 웃음, 인사, 그러고 말하는 말이 돼. 이 세 개 내는 것도 사실 끝나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얘기를 교수들이 해달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만들어 올 겁니다. 외국 순방 및 출장 에티켓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나 그냥 우리 회원들하고 그냥 대충 원래는 하고 그러면 행복해. 나 리더십 필요 없어요. 그러면 준비할 거 없어요. 제가 로컬 얘기하면 욕먹을 테니까 어떤 로컬에
저도 이제 로컬마다 강의를 보는데 회원이 보니까 15명이에요. 이거 지금 이제 한국제에서는 이거 없애야 되는 로컬인데 더 추천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처단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오는데 그런 로컬들 좀 설계화된 로컬을 활성화시켜달라고 해서 제가 강사를 뽑혀서 여러 군데 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회원 수를 보니까 15명이에요. 그날 강의 온 사람 7명. 물어보니까 회장도 없어. 상임부회장이 거기 앉아서 애들을 이렇게 관장하고 있어요. 아주 강의를 이거 말고 리더의 역할, 뭐, 한국제이씨의 뭐, 미래 뭐 이런 걸 쭉 설명했더니 나중에 강의 1시간, 나로서는 연락이 됐더니 그 회원 하나가, 물론 상임부회장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이래요. 교수님, 조그만 시골로 표현이래. 미치겠어. 왜? 아, 우리는 너무 재밌다는 거야. 15명이 너무 재밌대. 그 모임하고 뭐 상조회하고 하면서 너무 재밌대. 근데 왜 이렇게 한국제시는 우리를 그만둬라 말아라 시비를 하냐는 거야. 내용 보니까 회의 지내는 거 아니야. 회의 모임을 하는 거야. 15명. 그 동네에서 잘 아는 1,500끼리 모여서. 그럴 거면 뭐로 제이씨 하냐. 해산하고 그 제이씨 조직하면 한국식 납부금 해야지. 지구에 돈 내야지. 여러분들 의무금 해야지. 교육받아야 돼. 회원이면 평균 1년에 로컬마다 다릅니다. 포항 제이씨 왔어요? 혹시? 군산 제이씨? 포항하고 군산 제이씨? 대단하네. 군산 제이씨. 입회비 얼마나 했어? 대략. 좀 줄었는데 얼마나 했어? 비슷해? 포항이나 군산은 평균 200만 원을 내야 가입할 수 있어요. 군산도 지금 한 40, 50명 대기해 있죠. 회원들 들어오려고. 그건 아니요? 아직 이거냐. 포항 같은 경우는 100명 정도가 서 있습니다. 로컬마다 달라. 지금은 입회비 없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로컬의 숫자나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로컬에서는 정말 우리 회원 하나하나를 중심으로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위대한 잠재 능력을 보고 우리 로컬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리더를 키워갈 것인가. 이렇게 하는 로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조금 얘기하다 중간에 그것 때문에 사려요. 15명이 제이씨가 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회의 진행도 안 해요. 자기들끼리 그냥 해. 본 거죠. 술집 가서 회의하고. 재밌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제이씨 이름을 걸지 말고 제이씨는 리더 양성기관이에요. 교육을 뭐라고 하죠? 그냥 개보에 하면 좋잖아. 동창회 시비하는 놈도 없고. 그게 제이씨와 일반 카메라의 차이다. 내가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제이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리더로 성장하리라고 보면서 나간 미국에 갔을 경우 제일 신경 쓰는 게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문자가 들어온 겁니다. 호텔문이 됐든 또는 자기 방문이 됐든 가면서 내가 문 열고 이런 것까지 방해하는 게 좀 나도 슬프지만 알아두시면 좋아요. 내가 갔으면 뒷사람을 위해서 뒤에 장애인분이 끝까지 올 때까지 문을 잡고 있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잠재 능력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 이건 다 해요. 대부분 보면 엘리베이터 살 때 자기 상사나 나이 드신 분을 먼저 태우는 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늦게 갔을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는 예절이 내릴 때는 먼저 내려야 돼요. 맞아야 되는데 앞에 서가지고 상사도 먼저 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건 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에티켓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외국 순방을 제이씨를 통해서 많이 하는 거예요.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 출장 관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테네가 올해는 제주에서 있으니까 챙겨주시고 만약 우리가 지금 로마에서 한다 세계대회 그걸 거기 가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 인사 예절이나 인사만 하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요것 정도만 하고, 예. 이제 대개 이제 식사 예절, 여기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제에 있을 걸 가리키라니까 말씀드립니다. 잘 아실 겁니다. 대개 주문 받을 때 여기 쓴 대로 이런 분들 있죠. 한국과 외국과의 차이점 이런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럽의 예를 들면 우리는 경찰 식당에 가면 거기 손님은 왕 이렇게 써있지. 한국에서만 손님은 왕이에요. 유럽이나 외국 가면 웨이터와 손님이 동등합니다. 이 생각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매너에서 절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그쪽에서 어떤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싶다. 예약 1번입니다. 예약하면 자리 배치돼요. 근데 예약 안 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웨이터에게 좌석을 안내를 받아야 돼요. 근데 웨이터가 가는 좌석이 내 좌석이 마음에 안 들어. 창가쪽 가고 싶어. 그것을 꼭 협의를 해야 됩니다. 웨이터에게 이 선호 좌석에 앉아도 되는지 그것을 물어봐야 여러분들의 매너가 좋게 되고 서비스를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릴 때 대한민국만 손님은 왕이지 외국은 웨이터와 손님이 동등하다는 문화, 그리고 주문을 받을 때 어이 여기 박수치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쪽팔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문을 하고 싶다. 주문 순서가 되게 이제 음료수부터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 야채별로 메인 요리, 그 다음에 디저트 4가지 순서가 기본으로 하는데, 웨이터 부를 때 어이 제가 어디 필리핀 가서 했는데 나도 급해서 한국 사람이 다 버려놔. 내가 그 웨이터한테 얀마 그랬어요. 내가 그 걔가 한국말 알아듣고 웬마 그러더라고. 금방 배웁니다. 그러니까 주문 빨리 받고 싶다 그러면 손은 이 정도 이렇게 들고 웨이터하고 눈을 마주쳐. 아이콘 눈을 마주치면 내가 바로 옵니다. 와서 메뉴판 보고 주문하고, 내가 주문이 끝났다 그러면 어이 끝났어 이게 아니고 메뉴판을 덮어서 한쪽으로 쳐놓으면 걔들이 그걸 보고 와서 아 이쪽은 주문 섭외가 끝났구나 그러고 와서 주문을 해준다는 말씀. 이건 알겠지만 그래도 그거 하실 거예요. 오나 왼포, 이게 뭐냐면 오른쪽은 나리포 왼쪽은 포크라는 거예요. 오나 왼포 나중에 실수하는. 그리고 양식 정식은 나이프하고 포크가 7, 8개씩 옵니다. 다만 잘 몰라도 어쨌든 여러분들 가면 실수 안 하려면 가장 밖에 것부터 쓰면 거기에 맞춰서 음식이 온다는 거. 그리고 원탁 테이블의 경우 이 빵이 내 빵인지 물이 내 물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건 좌빵은 좌측 빵이 내 겁니다. 우측 물이 내 물이다. 이 정도 알면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는 실수를 하지 않을 거고, 와인은 따라주면 우리나라 소주차처럼 드는 게 아니고 테이블 위에서 꼭 받고 싶다 그러면 잔 밑으로 손만 이렇게 포개주면 되고요. 잔을 따르면 기울이지 마시라는 거. 또 그 다음에 누구를 따라줄 때는 뭐 전문 웨이터들은 병 바닥을 드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소주병처럼 잡지만 상표만 가리지 않고 우측손으로 잘 그려서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는 팀 문화, 또 드레스 코드 아시겠죠? 무슨 색깔, 정장만 출입됩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 장바떼기 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걸 지키면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미국 가서 실수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확신하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매너를 GEC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들 잘 지켜서 오늘 강의 잘 마치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배처럼 지역사회를 이끌고 대한민국을 리드하며 세계를 이끌어 나갈 위대한 리더로 성장하기를 빌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일동 차렷! 강사님께 경례!
장시간 좋은 말씀해 주신 이강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더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